편견 또는 편견은 관련 사실을 인식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기 전에 형성된 의견 및 견해입니다. 한국은 자판기 없어. 우익 일본 여조교가 한국 왔다가 정신 나간 이후 한국은 자판기도 못 쓴대요. 키읔키읔. 한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일본 대학교의 조수. 무언가 볼 때마다 볼멘 소리나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거면 한국을 왜 왔는지 사연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커뮤니티에 오시는 분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전 얼마 전까지 아니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인식 개선이 되는 사건들이 생기고 지금 일본의 많은 여성들이 저와 같은 생각인 것인지 궁금해서 여성향이 짙은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2살의 일본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치즈루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회학을 전공하다 보니 사회현상에 관심이 많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찬찬히 둘러보는 습관 같은 것이 있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사회현상 중 일부는 이젠 피로감이 쌓일 정도로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한국과 관련된 상황일 겁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정도는 제 또래의 젊은 세대들에겐 일본이 한국의 속국이 되기라도 원하는 것처럼 한국의 모든 문화를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이죠. 그런 것에 대한 증거로 올해 젊은 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은 한국의 시범빵을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다른 나라에선 영어를 배우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젊은 세대는 영어를 포기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건 역시 수치로 확인이 가능하죠. 한국어 교재 판매율은 늘고 있지만 영어 교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영어 능력 지수는 지속해서 떨어져서 거의 바닥에 가까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만 그런가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많이 보이죠. 패션과 문화, 하물며 예의나 기술 하다못해 이젠 구급차가 오는 속도까지 비교하는 제 또래들까지 생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애국심보다 한국을 향한 사랑이 더 커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현상 역시 유행처럼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일본 사람들 전체가 한국에 빠지지 않고 저처럼 바른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질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만한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잘하면 일본은 틀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저는 이런 글로 쓰긴 뭐하지만 대학교 내에서 꽤나 교수님들에게 촉망받는 학생이었고 교수님들의 해외 출장이나 연구 등을 돕기 위해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아닌 다른 친구를 데리고 출장을 가려고 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다가 출장을 가는 나라가 한국이라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교수님도 제가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알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교수님을 찾아가 강력하게 출장을 같이 가고 싶다고 요구를 했고 기회는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죠. 항상 출장을 가기 전 교수님과 저는 며칠간 발표 주제를 조사하고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그런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교수님은 습관인 것처럼 꼭 선술집을 가서 간단하게 한 잔을 하시곤 하는데 이번에도 선술집을 찾고 계셨죠. 원래 항상 가던 선술집이 있었지만 요 근래 사장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장사를 쉬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곳을 찾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학교 주변에 있는 교수님 맘에 쏙 드는 곳을 찾게 되었고 이상하게 이번엔 저를 꼭 데리고 가야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 의견은 묻지 않고 퇴근길에 같이 선술집을 향하게 되었죠. 딱히 가고 싶진 않았지만 교수님의 신나는 눈빛은 거절의 말을 막아버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쫓아가게 되었는데요. 도착한 술집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몇 잔 마시고
계산을 하는데 뭔가 이상했죠. 우리는 술 몇 잔과 안주를 하나 시켰을 뿐인데 10만 원 정도가 나왔던 겁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확인까지 하니 술이 10잔 정도 추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사장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밖에서 담배만 피더니 돈을 받곤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실수였나 보다 하고 돌아왔고 다음날 한국을 갈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준비라고 해봤자 별거 안 했습니다. 뭐하고 올 것도 없을 거고 배울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냥 옷까지 몇 개 챙긴 가방과 노트북 하나일 뿐이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교수님을 만나 공항으로 향했고 대기 시간 없이 비행기를 올라탈 수 있었고 잠깐 고민을 하고 있던 사이 한국에 도착을 했죠. 가까운 나라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나 가까운지는 몰랐죠. 어쨌든 도착은 했으니 빨리 공항으로 나와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과 함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주변을 볼 시간도 없이 곧장 차 안에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죠. 그 옆에서 교수님과 마중 나온 사람은 무언가 대단한 듯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대충 한국의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딱 도착하자마자 정확히 일은 끝냈고 지하 주차장에서 회의 장소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곳엔 꽤나 많은 나라의 교수님들이 와 계셨고 모두가 해맑게 저희를 반겨주셨죠. 그렇게 발표와 회의를 마치고 교수님들끼리의 이야기를 나누신 후 저희는 숙소로 갈 수 있었고 하루 정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기 위해 꽤나 많은 곳을 돌아다녔죠. 저는 일단 한국의 물가를 알아보려 했는데 이건 생각해보니 지금 일본의 경제가 너무나 바닥을 치고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넘어가려고 했지만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형편이 좋아 보였죠. 인터넷에서 보니깐 한국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현재 일본의 상황은 정부가 나서서 조율을 하지 않으면 장조차 못 볼 정도로 상당히 힘든 상황인 거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정도죠. 하다못해 교수님만 봐도 몇 년째 임금 인상은 안 되는데 물가만 오르고 있다고 학원 강의라도 해야 하나? 걱정을 하는 정도이니 말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자전거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웠는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일본은 자전거들이 주요 이동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자전거 주차비까지 받는데 한국은 그런 것 없이 자유롭게 주차가 가능해. 가장 신기한 것은 자전거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한국은 또 다른 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일본과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적인 모습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리에 자판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판기가 있어도 음료 자판기만 있더군요. 이런 데서 한국이 일본을 못 따라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나 편의성이 떨어져서 아무리 발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차이점을 찾아가면서 한국을 둘러보고 있던 와중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일식집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한국까지 가서 일식을 먹었다고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원래 어디 나라를 가도 굳이 일식을 찾아서 먹는 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 나라를 가도 그 나라의 음식은 쉽게 입에 안 들어가서 그러했죠. 들어간 일식집을 보고 웃음이 나왔는데 너무나 일본의 식당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두었던 건데요. 이런 것까지 따라한다는 게 참 우습게 느껴졌던 거죠. 그렇게 초밥을 먹고 계산을 하려고 돈을 꺼내는데 현금을 꽤나 많이 들고 있는 제 모습에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처음 보나 싶을 정도로 놀라는데 그 시선이 불쾌해서 빨리 계산을 하려는데 금액이 딱 맞지 않아 동전을 찾고 있는 와중에 다른 테이블이 먼저
계산을 하겠다고 말을 하곤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데 상당히 신기했죠. 한국은 자국민 핸드폰에 무언가를 심어놓은 것인가 라는 생각에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100원짜리를 찾아 계산을 하고 나와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참 신기한 광경들이 많더군요. 일본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특징 중 하나고 지금까지 발전해오는데 큰 역할을 한 서로 비슷해야 나아갈 수 있다는 정신으로 너무나 쾌활하거나 튀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로 교육하는데 한국은 오합지졸이 모이는 것처럼 누군가는 활발하고 누군가는 조용하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편견이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일본은 흔히 우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들을 조금은 차별하는 문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꽤나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어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일본을 오게 되면 알게 모르게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 역시 그런 것이 좋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용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사람들은 그런 편견 없이 한국어를 하던 못하던 그저 편하게 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분명히 저는 한국에선 약자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통도 안 되고 한국 안에 연고지도 없기 때문에 말이죠. 어떻게 보면 노숙자와 크게 다를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게 저를 배려해 주었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 주었죠. 이런 것은 좀 의외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20일 예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일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일본은 전통성을 중시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그런 것 없이 새로운 기술만을 찾기 위해 항상 발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확실히 한국은 나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숙소로 돌아왔고 교수님과 출장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한국에서조차 기분이 좋다고 술을 한잔하러 가자고 하셨고 저는 이번에도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죠. 도착한 자리에는 놀랍게도 다른 나라의 교수님들도 계셨고 뜻하지 않게 출장 뒤풀이처럼 자리가 만들어졌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교수님들은 한국에 대한 많은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나라를 가서 미팅을 하고 학회를 해도 한국처럼 사회화가 가장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은 보기 쉽지 않다는 등 국민의식이 대단하다는 듯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본을 안 와본 건가 싶을 정도로 편협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듣기 쉽지 않았지만 조수로 온 저는 힘이 없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만 했죠.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결국 딴 생각을 하면서 테이블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안주가 쉬지 않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이번 출장으로 던 돈 다 써도 모자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하물며 우리 일행 중 누구 하나 안주를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김치나 김 어묵볶음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물며 국물까지 계속 채워주는데 이 정도면 장난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한국 교수님이 웃으면서 지금 나오는 건 다 밑반찬이라고 일본처럼 나오는 음식에 다 돈 안 받으니깐 걱정 말라는 소리에 정말 토끼 눈이 되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킨 술이랑 고기가 전부인데 남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교수님은 웃으면서 떠나오기 전 일본에서 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생각나서 그런 것 같다고 말을 해주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하려던 찰나 다른 교수님들이 심각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실제로 일본에서 학회를 진행하고 회식을 하게 되면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고 말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수가 아닌 고의가 아닌가 의심하는 교수님들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 말을 꺼내려던 순간 저희 교수님은 결코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셨죠. 본인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문제라고 말이죠. 꼭 고의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제 위치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자리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결국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교수님과 같이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왔죠. 제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난지 모르는 교수님이 참 야속해 보였고 집에 오자마자 짜증이 나서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난 제 핸드폰엔 교수님의 이메일이 와 있었고 전 그 이메일을 보자마자 교수님의 연구실로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을 하시곤 저를 위한 1인 강의를 해주신다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지금 하루간 한국에 있었고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다. 솔직히 교수인 나는 한국을 자주 오가고 한국의 문화가 익숙해서 그런 것이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저에겐 다 다름투성이었을 거고 그게 좋은 것이란 걸 부정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의 일본은 어느 부분에서 한국을 이기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우익적인 생각이 강한 저를 데리고 가는 게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웠다고 하셨죠. 결국은 그런 걱정은 현실이 되어 회식 자리에서 터졌던 거라고 말씀을 하시며 돌아다니면서 본 많은 것들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건데 그것들 참 대단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나 사회화가 되어 있는 모든 것은 자판기나 자랑하고 있는 일본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일본의 현실은 퇴보도 하지 않지만 발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교수들은 나를 배려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한국을 일본보다 앞선다고 생각한 지 오래되었을 거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아차 싶었죠. 자전거가 생각이 났고 사람들의 태도가 생각났거든요. 저도 그저 일본이 그러니깐 한국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였고 그런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죠. 혹시 내가 한국이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젊은 세대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글을 남깁니다. 어떠신가요? 이 글을 보는 분들도 한국이 벌써 일본을 많이 앞질렀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글 쓰니 벌써 한국을 일본보다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작 자판기나 아날로그로 한국을 상대한다고 생각하는 게 참 웃기네. 이미 일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일본보다 한국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일본의 몰락은 아쉽지만 갈수록 가속화만 되어 가겠죠. 그래도 교수님이 참 스승이신 것 같네요. 일본 우익이 오래오래 남아있어야 일본의 발전이 있고 전통이 유지되는 겨 히읗 히읗 영원토록 우익 활동하소서. 대한민국은 멀찍이 앞서갈 테니